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 11 프로랑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 중에 가장 핫한 두 가지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리뷰 요청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부문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선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아무래도 iOS와 갤럭시 안드로이드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두 가지 핸드폰 중에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과 저장 공간이에요. 아이폰 11 프로의 경우에는 64기가 모델을 기준으로 약 14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 모델을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장 공간에서는 4배가 차이가 나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램,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비해서는 노트 10 플러스가 저장 공간과 램에서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의 비교가 아니라 아이폰 11 프로와의 비교를 할 건데요. 맥스 모델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무게, 그리고 배터리 용량,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이폰 11 프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아이폰 11 프로의 경우 5.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2436 곱하기 1125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트루톤 디스플레이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색감을 바꾸어 주어 동일한 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유튜브 사용 시에는 대각선 기준으로 127mm, 약 5인치 정도의 영상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기준으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델의 유튜브 영상 크기를 추정한다면 142mm, 약 5.6인치 정도를 보일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8인치의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했고 3040 곱하기 144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용 시에는 대각선 기준으로 150mm, 약 5.9인치의 영상 화면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가격대에서는 큰 화면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아이폰 11 프로를, 한 손으로 조작하긴 힘들지만 넓은 대화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트 10 플러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엣지 부분인데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엣지가 아닌 플랫한 형식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베젤 부분이 노트 10 플러스보다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그립감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사용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베젤리스 타입을 탑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엣지가 들어갔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엣지 때문에 생기는 단점으로는 엣지 터치 부분에 오류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건데요. 특히나 누워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양쪽을 감싸고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핸드폰을 들 때는 따로 케이스가 없거나 엣지 터치를 차단해주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젯을 살펴볼게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화면에서 왼쪽으로 넘기면 위젯들이 한 화면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고요.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배경화면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위젯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메인 생체 인식의 차이인데요. 아이폰 1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0, 아이폰 XS 때와 마찬가지로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했는데요. 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워낙에 우수하고 인식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적외선 탐지를 하기 때문에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내요. 반면에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 있긴 하지만 보안성에 강력한 기능은 아니고 메인 생체 인식으로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가 탑재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초음파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도 보안성이 우수하고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책상에 놓고 사용할 때에도 편리하게 지문 인식을 통해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식 각도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책상과 거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조금 몸을 앞으로 숙여야 된다는 단점은 살짝 존재합니다.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와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페이스 아이디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1 프로를, 지문 인식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타 기기와의 호환성인데요. 아무래도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iOS 특성상 애플 기기와 호환이 굉장히 잘 돼요. 아이패드와 맥북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생태계를 꾸려주고요.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파일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폰 유저끼리는 에어드랍을 통해서 빠르게 파일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범용 운영체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윈도우 PC와의 호환성이 좋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미 맥이나 맥북 등 애플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이폰 11 프로를, 애플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윈도우 PC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쪽에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터리 영역인데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S 때와 비교해서 최대 4시간 정도의 더 늘어난 사용감을 보여주고요. 스펙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시에는 최대 11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300mAh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고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최대 1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살펴본다면 아이폰 11 프로의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낮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스펙표에 따르면 동영상 스트리밍이 최대 12시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단순히 이렇게 살펴보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배터리가 훨씬 더 우수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큰 반전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을 완충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둘 다 와이파이를 켠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시간은 12시 41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5시간 50분 후의 배터리 소모는 노트 10 플러스는 3%, 아이폰 11 프로의 경우에는 0%였습니다. 물론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사용감이 있는 상태이지만 제가 서브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트하게 사용했거든요. 기본 어플을 제외하고는 25개의 어플이 설치되어 있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플을 제외하고 19개의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 다 거의 갓 나온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30분 이후에 확인했을 때까지도 100%를 유지했어요. 최종적으로 19시간 경과 후인 7시 37분의 측정 시에는 노트 10 플러스는 7% 감소한 93%,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3% 감소한 97% 수준이었습니다. 19시간 동안 7%밖에 감소하지 않은 노트 10 플러스도 물론 대단하지만 3%밖에 감소하지 않은 아이폰 11 프로의 경우에는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애플에서 대기 전력 소모를 굉장히 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에 가장 메인이 되는 기능 중 하나죠. 이 두 가지 핸드폰 모두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에 트리플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이 카메라들 모두 1200만 화소를 지니고 있는데 노트 10 플러스의 초광각 카메라만 16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두 가지 모두 2배 광학줌을 지원하고 10배까지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노트 10 플러스는 1000만 화소, 아이폰 11 프로의 경우에는 12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노트 10 플러스는 4K에 30프레임까지, 아이폰 11 프로는 4K에 60프레임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 11 프로의 전면 카메라는 슬로우 모션까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두 기기 모두 야간 모드, 아웃포커싱 사진,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등의 이제는 기본이 된 기능들은 모두 다 제공하고요. 여기서 특징적으로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웃포커싱에 적용된 동영상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아웃포커싱에 적용된 라이브 포커스 영상이 전 후면 카메라 모두 가능하고요. 카메라의 결과물을 놓고 비교하는 영상은 너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카메라 결과물 영역만 따로 빼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기능들 이외에 실사용 후에 느끼는 각 기기 간의 장점들을 살펴보면 아이폰 11 프로의 경우에는 유튜브 사용 중에 느꼈던 건데요. 바로 유튜브 건너뛰기를 사용 시에나 댓글을 볼 때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영상을 비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조건일 때 이렇게 계속해서 건너뛰기를 해도 모두가 따라오는 걸 보이죠. 그 다음에 댓글을 불러올 때도 거의 딜레이 없이 바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트 10 플러스를 건너뛰기 해볼게요. 같은 와이파이를 잡고 있는데도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댓글을 불러올 때에도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고요. 물론 이 유튜브 시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종에 들어있는 고성능의 프로세서에 비해서 굉장히 라이트한 조건의 테스트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아이폰 11 프로의 A13 바이오닉 칩셋이 얼마나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노트 10 플러스의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해본 사람은 없다 라는 명언을 남긴 이 삼성페이인데요. 삼성페이가 워낙에 편리하고 그 이외에는 자잘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급한 순간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공유 기능, 그리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어플들, S펜, 그리고 통화 시 녹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종을 실사용해보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체감은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OS에 비해서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이 있고 꾸준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세팅해 놓은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해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느낌이고,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범용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격 대비 저장 공간이나 램 측면에서 스펙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가격대를 보이는 두 가지 메인 기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iOS를 포함한 아이폰 11 프로의 장점,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장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